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연준이 총통화 M2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달러화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시킨 총통화 M2의 회수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연준은 오히려 지금 총통화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사실상 더블 디짓, 두 자릿수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초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제 붕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군수품의 가격이 폭등해서 미국의 군사 패권도 소멸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좌파 중앙은행 연준의 지나치게 느슨한 통화정책을 반복적으로 비판하고 현재 인플레이션의 상승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강력하게 해온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경제성장 둔화와 실질금리 하락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서머스는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가 주최한 11월 10일 강연회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은 계산 방식에 따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재정 경기부양책의 5배에서 10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재정부양책과 함께 시행된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이라면서 지금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장기 침체,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으로의 회귀 또는 일본화, 제페니피케이션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 침체는 경제 성장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기간이고 일본화는 장기간의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제로에 가까운 실질금리, 약한 경제활동, 양적 완화를 포함한 중앙은행 부양책을 의미합니다. 린체 인베스트멘토 CEO 디노 로리아 파리아는 메모에서 일본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화는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의 경제 상황을 의미하는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의 장기화를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내셔널 이코노미 매거진과의 별도 인터뷰에서 서머스는 정책 위반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필요성을 간과하면서 주변 정책 목표에 봉사하기 위해 쉬운 통화정책을 확장하는 상태를 좌파 중앙은행이라고 불렀습니다. 레리 서머스 같은 경제 전문가는 연준의 극단적으로 느슨한 통화정책을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는 단순한 정책 실패로만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서머스와 연준 관료들은 한솥밥을 먹는 전현직 경제 관료로서 치명적인 비판을 서로 삼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와 금융에 관한 저명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의과대학 유전학 교수인 마이클 슈나이더는 연준의 지나치게 느슨한 좌파 통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 붕괴라고 단정해버렸습니다. 이제 슈나이더의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 연준 관료들이 실제로 그것 느슨한 통화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이 실제로 심각한 장기적인 결과 없이 수조 달러를 만들고 차입하고 쓸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며 수십 년 동안 현재 위치에 도달한 후 우리가 매우 어려운 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문가들은 우리를 통화 붕괴와 재정적 파멸로 이끄는 길로 인도해 버렸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돈을 벌고자 하는 유혹에 굴복한 많은 정부가 있었고 매번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더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친 듯이 돈을 퍼내는 것은 처음에는 항상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무 유혹적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마르 공화국이 처음에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경제붐을 일으켰지만 그 실험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려고 마르크화를 대량 찍어내는 바람에 초인플레이션을 겪었고 이것이 결국 히틀러의 집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주류 언론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며 많은 이야기꾼들은 상황이 너무 나빠진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뇌가 반쪽짜리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이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총통화 M2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총통화가 이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짧은 팬데믹 기간에 총통화가 수직으로 증가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통화 공급에 대해 우리가 해온 일은 완전하고 완전히 미친 짓이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결국 달러화를 죽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준의 대차 대제표가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바나나 공화국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연준의 대차 대제표가 2008-9년 글로벌 금융위 때 이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기간에 글로벌 팬데믹 때 이렇게 수직으로 치솟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나는 우리 지도자들이 그렇게 무모하게 돈을 사용하고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스스로를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칠 방법은 없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이 여기에 있으며 수요일에 우리는 가격이 3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휘발유와 건강관리에서 식료품과 임대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990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1년 전보다도 무려 6.2% 상승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 추정치의 5.9%와 비교됩니다. 월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0.6% 추정치보다 0.9% 더 증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한 달에 약 1%씩 계속 상승한다면 연 단위로 두 자릿수에 도달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정부가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그다지 믿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계산 방식이 1980년 이래로 24번 이상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정의가 바뀔 때마다 그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더 낮게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shadowstat.com의 존 윌리엄스에 따르면 1980년의 방식으로 계산된다면 지금 현재 공식 인플레이션은 15%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국가적 위기이며 금방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 인플레이션율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는 휘발유 가격입니다. 믿겨지신다면 이미 휘발유 가격이 작년 이맘때보다 거의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휘발유 가격이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서 거의 50% 급등해서 2014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식료품은 5.4%, 돼지고기는 14.1% 상승해서 199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0월 신차는 9.8% 상승해서 197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가구와 침구는 1951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타이어와 스포츠 장비 가격은 198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형태의 에너지도 훨씬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노동통계국이 수요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10월 전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했고 가스 비용으로 유틸리티에 지불하는 소비자 비용은 28% 상승했습니다. 연료유는 59% 증가했고 프로판, 등유 및 장작 비용은 약 35% 증가했습니다. 주택은 3분기 연속 올랐습니다. 단독주택의 중앙값이 3분기에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추적한 183개 시장이 거의 모든 곳 99%에서 상승했으며 시장의 78%에서 두 자릿수 가격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감소했습니다. 노동성이 발표한 10월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습니다. 현상 유지를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많은 미국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7월과 9월 사이에 미국 가계부채는 15조 2,4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화요일 밝혔습니다. 머지않아 미국의 국가부채는 29조 달러를 넘어설 것입니다. 워싱턴의 우리 지도자들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부채 폭식을 계속함에 따라 미국 달러는 꾸준히 가치를 잃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한 푸드뱅크에 미치는 고통을 확인하십시오. 엄청나게 비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오클랜드의 알라메다 카운티 커뮤니티 푸드뱅크는 식비에 한 달에만 6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푸드뱅크 지역 사회 참여이사 마이클 엘 페스트는 수요 증가와 함께 현재 450만 파운드의 식료품을 배포하기 위해서 한 달에 1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250만 파운드의 음식에 그 돈의 4분의 1만을 지출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닥칠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고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연준을 운영하는 전문가와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는 조 바이든이 간절히 원했던 또 다른 거대한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의 진로는 정해져 있고 후퇴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경제 붕괴이며 우리의 삶은 예전과 다를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달러와 가치 붕괴는 미국의 군사패권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각종 군수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구매를 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